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오는 12월 개관을 앞둔 울산 시립미술관이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품명 거북과 시스틴 채플 등 세계적으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 석점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 석점을 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호 소장품은 작품명 거북으로 166대의 TV를 거북의 형상으로 만든 대형 비디오 조각 작품입니다. 거북은 방구대 안곽화와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방구대라는 명칭은 안곽화 주변의 지형이 거북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으며 안곽화 상단부에는 거북의 모습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방구대 암곽화로부터 이어지는 울산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궈낸 울산의 진취적 기상과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2호 소장품인 시스틴 채플은 20세기의 천지창조라 불리며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3호 소장품인 케이지의 숲, 숲에 계시는 비디오 아트의 자연과 생태를 접목한 작품으로 생태 정원도시 울산의 이미지와 부합해 수집을 결정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들을 12월 개관 특별 전시와 함께 외부 전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부 전시는 울산시가 또 다른 미술관 건립을 구성하고 있는 동구 대양안공원 내 옛 울산 교육연수원 건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립미술관 개관기념 소장품 전시는 울산의 역사와 생태 그리고 관광자원이 문화예술과 연계되는 매우 특별한 전시가 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구입 가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로 구입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울산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는 11월 초 준공을 목표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하는 울산 시립미술관이 미디어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의 작품을 품게 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 SDI 등 지역 대기업들이 어제부터 자체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부터 9월 10일까지 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삼성 SDI는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임직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최대 2일, 삼성 SDI는 최대 3일간의 백신 접종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업장 내 부속의원이 있는 대형 사업장들의 경우 자체 접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 SDI가 신청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일주일 만에 접종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역 고3 학생과 교직원 15,502명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13,700여 명이 백신을 접종해 접종률은 88.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발열 등 일반적인 반응 이외에 특이한 이상 반응은 아직 신고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3 학생과 교직원의 1차 접종은 오는 30일까지며 2차 접종은 오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울산시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이번 점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위반 사안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구군, 경찰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8월 15일까지 해수욕장과 계곡 주변의 숙박업소와 유흥시설 217곳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인원 준수 여부와 유흥시설 종사자의 PCR 검사 여부,
출입명부 작성과 숙박업소 정원 초과, 집합 제한 시간 준수 등을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한 달간 8곳을 적발해 2곳은 형사 입건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이용자 18명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의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어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단장 회의를 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3개 시도 공동단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 관문인 합동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원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합동추진단은 1국 2과 6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시컨벤션센터의 사무실을 구축했습니다. 울산시가 울주군 청량과 온산, 온양 일대를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국가기관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서희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35년 울산 도시 기본계획에 이들 지역을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반영했다며 향후 공영개발 수요 발생 시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들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35년 울산 도시 기본계획의 구체화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하고 2023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 중구의 한글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을 놓고 병영동 주민들이 중구청의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를 접목한 특구 지정 충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원도심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병영 주민들은 한글 문화와 관련성이 없는 원도심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한글 역사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선포식이 열린 것은 지난 5월 14일. 중구청은 병영의 한글 문화 자원과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접목한 특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병영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도심이 한글 역사 문화특구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영의 한글 문화 자원과 관련성이 없고 원도심 고유의 역사와 문화도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솔과의 연관이 없는 장소에 특구를 지정하면 특구 사업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중구의 역사문화 관광 사업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병영을 한글 역사문화마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글학자 외솔체험배 선생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도심의 고복스 음악관과 외솔 한글 마당 등 병영에 뿌리가 있는 문화와 관련 시설부터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선언 서명 운동을 갖고 주민 주도의 한글 역사문화 마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 추진, 운영 단계까지 주민 주도를 통해 주민 스스로의 자긍심으로 진정한 한글과 문화사랑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한글 문화 장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특구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지정 조건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접목돼야만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이 문화를 활용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중소기업 벤처부의 목적이거든요. 단순하게 한글만 보면 특구 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글 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한 병영 중심의 특구 신청이냐, 특구 지정 충족 요건을 갖춘 신청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병영 주민과 중구청. 오는 10월 한글 역사 문화 특구 지정 신청을 앞두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포럼이 악취 발생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구군별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과 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시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악취 저감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예측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해 악취 정보를 데이터화한 뒤 악취 예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폭염기를 맞아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해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위험물 제조소 내 취급 물품 변경 신고 위반 등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고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 균열 보완 등 11건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본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위험물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지역 내 단독주택 거래량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가격 상승세 등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울산 내 단독주택 매매량은 1,2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도 1월에서 5월 1,351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남구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565건의 단독주택 매매가 이뤄져 지난해 125건과 비교해 4.5배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이주 수요와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 수요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구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는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은 다음 달 30일부터 열릴 임시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어제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별로 배정된 급식 도우미로는 코로나19로 늘어난 급식실 방역과 위생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없다며 확대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내초 급식 도우미 업무 가운데 배식 지원 업무를 방역 도우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리 실무사나 시니어 클럽 노인 도우미 등을 활용해 운영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급식실 방역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 도우미를 운영했지만 고용 형태와 임금 등 학교의 노무 관리 어려움을 고려해서 2학기부터 자원봉사자 형태의 방역 도우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일반 계고에서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교사들의 84.9%가 재검토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입시제도 아래에선 고교 학점제를 취지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부터 모든 일반 계고에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교육 방식입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교사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교조 울산지부가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4.9%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우선 학생 수요에 맞춰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수업 시수가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많게는 5과목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5과목 수업을 하려다 보면 교재 준비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학생 지도라든가 상담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탓에 생활 지도나 수업 질 개선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67%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 과목마다 다른 수업 교실로 이동하느라 바쁘고 교사들은 늘어난 업무로 바쁘다 보니
수업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교사들은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입시제도 아래에선 고교 학점제를 취지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적 순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구조상 아무리 다양한 과목을 준비해도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능을 자격고사한다든가 그다음에 절대평가로 바꾸지 않는 한 아이들이 이수했던 교육과정이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에 특성화고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고 일반계 고교는 부분 시행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면서 2025년 전면 시행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평소 취업 문제로 잔소리하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까지 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측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TX 울산역 임직원들이 어제 언양 알프스 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임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70만 원 상당의 쌀과 청과류 등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물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 10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에너지 복지 사업 확산과 정착에 앞장서고 대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에너지 소외계층 920세대를 발굴할 예정이며 한국에너지재단은 가구당 평균 220만 원씩 20억 원을 투입해 단열과 창호공사, 보일러와 냉방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78개 사업 가운데 53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열린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에서 현재까지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등 53개 사업은 모두 완료됐거나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영성 역사탐방로 관광자원 확대와 한글마을 운영 강화, 태화 우정동 배수장 설치 등의 사업들은 정상 진행 중에 있어 공약 이행률은 93.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 유치와 객사부지 문화공간 활용 등 3개 사업은 미진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남구청이 교통섬과 횡단보도 보행자들에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11곳에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신규로 설치된 그늘막은 접이식으로 야음초 정문 횡단보도와 삼산동 전자랜드 앞 횡단보도 등 9곳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대백화점 앞과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등 2곳에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이번 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여름철 폭염 시작일이 빨라지고 폭염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매년 그늘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